네,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30쪽이요. 730쪽에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 공제할 때 자본주의, 양도 등 두 개만 생각하시잖아요. 플러스 알파 두 개가 또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토지 초과 이득에서 납부세. 네, 유효토지 토지 초과 있으면 납부세. 그건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율과세할 때 수중자가 부담한 증여세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가 아닙니다. 기타 필요경비인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산출세액을 공제할까요?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까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산출세액을 공제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한도로요? 수중자의 양도 차익을 한도. 예. 자,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어디 하면 또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자산 양도 차익 예정신고, 확정신고일 때요. 자, 부동산 매매업자는 원론적으로 2년 미만 단기양도세율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적용해야 안 해요? 상품일지라도 합니다. 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다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으로 계산을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일 때는 부동산 매매업 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합산해서 얻은 산출세 합계액과 이걸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 그 다음에 종합소 산출 각각 계산 합계 두 개 중에 뭘로 확정신고해라? 높은 놈 해라. 그 말은 뭐예요? 환급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이율과세, 직계정비 이율과세 할 때 수준자 부담한 증의 산출세액은 기타 필요를 공제해주되 수중자의 양도 차익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즉 양도 차선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자, 다음에요. 731쪽에 이율과 적용할 때 세율과 장특공제. 세율은 원론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04조에서 2항에서 이율과세 적용받을 때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연수를 적용해라. 네, 플러스 알파죠. 두 번째요.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한다면 망자가 취득한 때부터 해라. 주식을 만약에 일정 물적 분할했다고 한다면 그 분할로 주식을 양도한다면 당초 취득 시기를 보유연수로 해서 계산해라. 이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장기보유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연수를 계산한다. 보유연수를 계산하되 이율과세 대상일 때만큼은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연수를 계산해서 적용해줘라. 예. 그러면 장기보유도 되는데 취득 시기를 앞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취득 시기. 다시 말해서요. 수중자가 증여 받자마자 1년도 안 된 주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세율이 수중자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세율이 70%예요. 그죠? 취득 시기까지 앞으로 가져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율과세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정할 때만큼은 수중자 기준으로 산출세율 계산해봐야 돼요. 그럴 때는 단기양도에 70% 세율 적용하셔야 돼요. 2년 미만일 때는 마찬가지로 60% 적용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5배를, 3배를, 10배를 초과한 토지예요. 그러면요,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져요? 거기에, 아마 2호일 거예요. 3호일 거예요. 2호가 3호. 132랑 3호일 거예요. 대가로, 주택, 가로 열고, 이 주택에 딸린 부수를 포함한다. 이항에서 갔다. 로서 2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로 한다면 40%를 적용하되 주택과 조합일조권 분양권은 70%를 적용하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 양도에 걸렸어요. 근데 5배, 10배를 초과해요. 그것은 5배, 10배 이내 것은 70%입니다. 70%예요. 5배, 10배 초과분은 비상토지예요. 네, 세율이 두 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세율로 나중에 신고할 때 산출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1과세기간에 2개 이상을 양도한다면 각각의 산출세액을 어떤 놈은 미등기, 어떤 놈은 2년 이상, 어떤 놈은 1년 미만, 어떤 놈은 비상토지, 어떤 놈은 뭐랄까요? 2년 미만. 그럼 가장 각색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것은 비상토지이면서 일반세율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가 얻어진 산출세 합계액이 5억이에요. 소득분에 싹 더해서 일반 초과임금세를 6 내지 45%짜리 적용하니까 3억이에요. 그럼 뭘로 신고해야 돼요? 높은 놈으로 신고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누락시킵니다. 예, 그럴 때는 그분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혹시 올해 또 다른 거 판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신고한 거 있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A 세무사, 두번에는 B 세무사, 세 번째는 C 세무사, 이 가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덤탱이 누가 다 쓰게 돼요? 잘못하면 C가 다 쓰게 돼요. 예, C가 B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혹시 올 연말까지 뭐 파실 겁니까?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뭐 파는 거 있습니까? 있으면 신고 좀 주십시오. 왜요? 그래요. 주세요. 합산해서 세율 비교해 봐야 돼요. 5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5항에. 그래서 동일한 과세 기간에 2개 이상을 양도할 때라고 한다면 각각의 산출세 합계액과 전체 소득 금액에다가 일반 초과세 적용 산출세 비교해서 높은 놈을 가져간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 왕왕이 걸립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저기 733쪽이요. 1세대 때 비과세 판단의 취득시가 보유한 기산일 부당이익상 부인인데요. 이걸 왜 말했냐면 부부간에는요 이혼하지 않는 한, 사망하지 않는 한 영원한 동일세대예요. 그런데 간혹 이러다 보면요 남편은 주민등록을 울릉도 갖다 놓고요 부인은 백년도에 갖다 놨어요. 그래놓고 별도 세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물어봐야 돼요. 네. 남편이죠? 부인이죠? 꼭 물어봐야 돼요. 부부는 영어에 떨어져도 항상 동일세대다는 얘기죠. 근데 부부한테 징계받아서 매각한다면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가 선행되어 버리겠죠. 그죠? 네, 대신에 일과세, 비과세가 된다면 어디로 가봐야 돼요? 이율과세를 가봐야 돼요. 부당이상 부인으로 가봐야 돼요. 근데 직계정비소관에는 동일세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배우자는 이혼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혼했으면 부당이상 부인 갈 이유가 없어요. 이율과세는 사망했으면 안 하지만 이혼은 이율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요즘은 한 달에 걸쳐서 다 이혼들을 하니까 10명 결혼하면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다 세우고 이혼해 버리잖아요. 하도 많이 하니까 누가 아가씨고 누가 아줌마 누가 할머니도 모르겠어요. 다들 이혼을 많이 하시니까. 자, 이혼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다 증여등기로 넘어와요. 그렇죠? 왜? 그게 소유권만 넘으면 되니까 법무사가 다 증여액서 만들어요. 둘이 등지고 법원 사무실에 와서 등지고 나가요. 다 증여등기 해줘요. 그러면 몰라요. 세무사는 알 턱이 없죠. 그러면 이제 부인은 그래서 눈물을 퍽 보면 나 이혼 당한 것도 서러워 죽거든. 나한테 무슨 증여세를 부과하냐고. 그러면 재판상 이혼 위반, 협 이혼 위반에 재산 분할의 사실 입증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여세도 양도세도 아무것도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재산 분할을 대상 재산 인지를 먼저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이혼사의 가족관계 증명에 이혼에 관련된 상세 증명을 떼면은 언제 이혼 날짜가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 혼인 날짜가 표현되어 있어요. 해당 대상 자산의 남편, 편의상 남편으로 합시다. 남편의 취득 시기가 혼인날 전이에요. 그럼 그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을 증여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여보 미안해 그래서 준 것인지 여보 미안한데 애를 당신이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육비쪽으로 줄게. 여보 미안해 내가 줄 것은 없고 그냥 유자로 쪽으로 줄게. 다 증여등기 했으면 자 상황이 틀어져요. 자 유자로 쪽으로 줬다고 한다면 남편한테 뭘 과세해야 돼요? 양도세 과세해야 돼요. 대가성이 있잖아요. 대신에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5년 내에 팔았어요. 이거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자, 여보 미안해. 애들 양육비로 써 라고 줬어요. 이건 증여요? 수증이요? 이건 양도예요. 대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아니고 부당이상 부인도 아니에요. 다음에요. 그냥 줬어요. 여보 미안해. 그것은 뭐예요? 혼인 기간 중에 증여를 받아서 팔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야 돼요. 그죠? 재산 분할이 아니니까. 그와 같은 맥락이 뭐예요? 부동산 실명법이 위반일지라다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특례를 적용해 준 게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조세금 목적이 없이 부부간에 배우자간의 증여연금 명의시탁한 경우, 종중재산을 명의시탁하는 경우, 세 번째가요 종교단체, 산하단체에다가 신탁해놓고, 그 세 가지는 조세금 목적, 법령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명의시탁 인정해줘요. 그래서 부동산에 증여의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명의시탁에서 증여의제 규정이 선생님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삭제했어요. 부동산은 제외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명 등기 등 요구하는 사람 타인명 등기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로 열고 부동산은 제외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에는 두 법이 상충이 되잖아요. 그죠? 증여세는 명의시탁 했어요. 증여세 부과하겠다. 부동산 신명법은 명의시탁 하면은 과징금 부과할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기 달라지지 않았어. 상충돼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시탁은 증여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733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끝나고, 그 다음에 735쪽이요. 아까 제가 잠시 말했어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02년 12년 12월 말 사이에 7일간 거주라고 한다면, 여기에 토지라 뭐라고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부동산 표현 안 했어요. 이 사이에 7일간 자산이라고 한다면 한시적 중과세를 적용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왜냐면은 비사업용 토지에 1주택, 여기 그때 투기 지정지역이었죠. 투기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60% 중과해버리겠다. 장특공제 안 해준다. 이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조세 저항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독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수독을 하고 엔드 부칙에다가 개정을 하면서 부칙을 썼어요. 이때 취득한 것은 안 할게. 비사업용 이건 말고 2주택 이상 이건 말고 투기 지정지역 이건 말고 안 할게. 그랬는데 이진에 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조정 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데 2주택 이상에 들어가서 중과 대상 2예요. 근데 취득 시기가 2009년 3월 10일, 2012년 12월 말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한시적 세율을